안녕하세요. 주식 CF의 장중 라이브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좀 되게 혼조세요. 네, 어제 지수 종가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되게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 외인들이 순매수 지금 상태긴 해요. 네, 순매수 코스닥에서는 순매수, 이제 코스피에서는 순매도 상태긴 한데 일단 코스피 기준으로 볼 때 외인들 잠시 이제 오전에 조금 순매수로 보이다가 지금 순매도가 됐는데 순매도량이 또 그렇다 많진 않아요. 지금 외인들 입장에서는 뭐 오늘 포지셔닝 자체가 순매수로 간다, 순매도로 간다가 아니라 좀 관망하고 있는 상태고 오늘 장 자체는 금융투자와 개인의 어떤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금투는 여전히 좀 매수를 하고 있는데 금투에서 바라보는 목표는 3285나 3290까지 바라보는 것 같아요. 지수 자체를. 근데 개인들은 이제 서서히 좀 고점이 오는 것 같다라고 보는 것 같은데 외인이나 기관 모두 선물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수가 이제 3280을 넘어서 이 부근이 오면서 이제 매도가 많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외인들 포지션 자체도 최근에 이 며칠 한 2, 3일 이틀 정도 이렇게 외인들이 매수를 하면서 지수가 올라왔는데 외인들 자체가 소폭이지만 순매도 포지셔닝이고요. 그리고 3280 이 부근 오면서 어쨌든 주가 그 지수가 올라가는 힘이 좀 더뎌지고 있어요. 자, 이때부터 보면 쭉 여기 8월 2일입니다. 월요일날 쭉 이렇게 상승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다가 지금은 숨고르기인지 아니면은 하락 반전을 하는 건지 이거는 좀 지켜봐야 돼요. 지켜봐야 되는 상태인데 고점 올라간 다음에 아직은 그렇게 거래량이 터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지만 어찌됐건 3280을 놓고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기는 해요. 자, 오늘 8월 5일 3296까지 3300 하단까지 한번 올라가서 터치를 했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조금 뭔가 이렇게 좋은 모습, 지수를 다시 한번 3300 쪽으로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오긴 했는데 바로 이제 매도가 출하를 하면서 떨어졌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3273포인트 여기를 저점으로 해갖고 다시 한번 반등을 하면서 3280을 노리고 있는 상태이긴 해요. 근데 여전히 이제 3280포인트라는 이 고점 최위로 잡으면 3285 이 정도까지 거의 다가선 상태이기 때문에 투심이 아주 강하게 나올 것 같지는 않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한마디로 오늘은 조금 좀 조심하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외인들 최근에 이제 계속 매수를 하다가 오늘 지금 매도, 순매도 폭이 적긴 하지만 어쨌든 포지션 자체를 강하게 매수하던 포지션에서 그 포지션을 줄였다는 거 이거는 좀 지켜봐야 돼요. 그 간밤에 미국에서 그 고용지수가 좀 발표가 됐거든요. 민간 고용지수. 네. 그게 발표가 됐는데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 그 7월 민간 부분 고용이 한 33만 명 정도로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그 전달에 6월 달에는 68만 명 정도 증가를 했는데 그에 비해서 7월 달에는 신규 고용이 33만 명밖에 안 나왔으니까 전달 비해서 그 고용 증가폭이 줄어들었죠. 시장에서 이제 뭐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이런 시장에서는 뭐 한 65만 3천 명 정도까지 이렇게 바라봤는데 거기도 뭐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수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용이 좀 악화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경기 회복이 좀 다시 더뎌지는 거 아니냐. 왜 고용이 계속돼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용은 되게 잘 봐야 된다고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고용이 많이 촉진이 돼야 기업들이 그만큼 영업 활동을 많이 할 수 있고 생산이나 영업을 많이 할 수 있고 그러면서 이익이 늘어나는 건데 고용이 따라와 주지 못한다 이러면은 아무래도 조금 좀 경기 회복할 때는 좀 힘들어질 수도 있는 모습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반면에 또 기업이 어떤 그 영업 활동이나 사업 확장 또는 생산 설비 뭐 생산을 늘리거나 기타 여러 가지 기업의 다양한 그 사업 활동들이 막 급격하게 늘어나고 이러면은 사람이 필요하니까 더 많이 뽑겠죠. 근데 고용이 그만큼 따라오지 못한다 이러면은 기업이 지금 하고 있는 그 뭐라 그럴까요?
사업 확장이나 사업 회복, 그러니까 경기 회복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게 생각보다 더딘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지금 이제 경기 회복이 조금 더뎌지나, 이제 고용 지수가 좀 생각보다 안 따라오는데 앞으로도 조금 경기 회복 속도가 줄어드나, 아니면 기업의 생산 활동이 조금 문제가 있나, 이런 다양한 우려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이제 그 나스닥이 좀 하락하는 모습으로, 그러니까 하락이라보다는 소폭 조금 조정을 받는 모습을 받고 끝났는데, 그게 이제 한국 증시에도 투심에 이제 영향을 주게 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또 네, 지금 말씀 중간에 죄송합니다. 지금 외인들 지금 아까 95억 순매도였는데 지금 늘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투심 자체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조심히 운영을 하시고, 자금 운영하시고, 가급적이면 오늘은 매수는 안 하시고, 그동안 이제 노려보셨던 종목들 중에 조정을 받는 애가 있는지를 지켜보시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지금 미국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불안 지수가 좀 많이, 그 불안감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나마 좀 다행이라 그래야 될까요? 이 고용이 더뎌지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그 어떤 우려, 그리고 회복 속도가 이제 더뎌지는 거 아니냐, 고점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면서 또 재밌는 건 뭐냐면요. 네, 제가 그냥 자동 웃음이 나오네요. 또 그 안에서 긍정회로도 또 미국 사람들도 돌려요. 그러면서 나온 게 뭐냐면, 자, 그러면 그러니까 경기 회복이, 한마디로 경기 회복이 늦어지면, 한마디로 테이퍼링은 그러면 조금 늦춰지지 않겠냐. 최근에 테이퍼링 이슈가 되게 많이 나왔죠.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가 많았는데, 그럼 테이퍼링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걱정을 덜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또 투심이 또 좋게 작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고점이나 그 경기 회복에 대한 우려로 투심이 조금 내려앉았는데, 또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는 좀 가라앉히고, 이러면서 혼조세가 간 겁니다. 그 혼조세가 혼조세라는 거는 방향을 정확하게 정하지 못하고 이도저도 아닌 좀 애매한 상태인데, 그게 우리나라 증시에도 지금 외인들의 투심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어디로 튈지 몰라요. 이 사람들이 어느 쪽이 우세하냐, 줄다리기에서 한쪽이 확 이겨버리면 확 글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흘러갈지 모르니까 오늘은, 네, 가급적이면은 지켜보셨던 종목이 있으시면 관찰하시는 정도로 이렇게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그래서 특별하게 뭐 종목 볼 거는 좀 없는데요. 자, 물가래요. 삼성물산, 죄송합니다. 삼성물가, 자꾸 입에 뱉나봐요. 삼성물산. 네. 삼성물산, 한 분이 좀 궁금해 하셔갖고 또 이렇게 좀 보는데, 이혜정 오늘 왜 이럴까요, 자꾸? 네. 이재용 부회장. 네. 드래곤님이죠. 드래곤 형님. 드래곤 형님. 네. 이재용 부회장, 8.15 특별 사면에 대해서는, 시장의 관심은, 특별 사면 될 것 같다라고 지금 긍정적인 쪽으로 보고 있어요. 사면에 대해서는. 네. 그러면서 투심이 살아나고 있고, 최근에 보면 외국계, 단 며칠 동안에 그렇게 순매수량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외국계 기관들이 매수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특사로 나오지 않을까. 근데 삼성물산은 이제 지배구조에 있어서는 항상 같이 엮여가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총수가 나온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좋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 기대감도 사실 최근에 반영이 됐어요. 최근에 이재용 이재용 부회장 회장이 됐나요, 이제? 자, 지금 사면과 관련해 8.15 특별 사면과 관련해서 이제 기대감이 이제 좀 높아지다 보니까 최근에 좀 다시 한번 주가가 좀 8월달인데 움직이고 있고, 7월 말부터 계속 지금 주가가 이제 그런 기대감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실적에 대한 것도 이제 증권사마다 좋은 레포트가 나오고 있죠. 건설 부분이 2분기 실적이 다 안 좋았어요. 여러 가지라. 특히 이제 해외 쪽에 관련해서 좀 안 좋다기보다 장부상 처리 문제로 좀 그렇게 된 것도 좀 있고 한데, 건설 쪽은 제가 볼 때 하반기 괜찮아요. 하반기 괜찮아 보이고, 아무래도 좀 정권 말기다 보니까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조금 우호적인 정책이 안 나올 수가 없거든요. 우리나라 민심은 부동산이 안 좋으면 진짜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 사업을 좀 확장을 해야 될 것 같고, 민간 사업을 하게 되면은 민간 건설사들이 수주량이 늘 것 같죠. 네, 늘어날 것 같고, 그 다음에
어, 해외도 점점 좀 어쨌든 경기가 회복되면서 건설 경기도 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하반기에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삼성물산 같은 경우 실적을 보면 물산 쪽은 되게 잘 됐어요. 실적이 잘 나왔는데 건설 부분이 좀 안 좋았거든요. 안 좋았는데 이제 건설 부분까지 괜찮아지고 하면은 네, 그러면은 뭐 실적 바탕으로 이제 고점을 갱신해 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15만 원까지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올해로 치자면 전 고점이에요. 전 고점이 지금 16만 원인데 올해입니다. 2021년 하고 이렇게 버벅거리죠. 고점이 16만 원이요. 연간 고점. 근데 거기까지 당장 간다기보다는 한 15만 3천 원 정도까지는 한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자, 건설 경기가 사실은 2019년 이제 이때쯤 이제 코로나 뭐 중국에서도 그런 얘기 나오면서 되게 그 직전도 그렇고 안 좋았어요. 2019년 되게 안 좋았고 2019년이 거의 뭐 삼성물산의 주가의 인생이 있어서 주식 인생이 있어서는 거의 최저점까지 내려가는 형태로 됐죠. 그러다가 2020년도에 살짝 반등하나 했더니 여러 가지 뭐 수주권이나 이런 거 뭐 코로나 상황 이러면서 월간 그 한 번 이제 월 중에는 되게 낮은 가격까지 터칭을 한번 하긴 했어요. 그러다 다시 회복하고 있는 그런 기조인데 이 회복 기조가 계속 갈 수 있지 않나라고 저는 좀 보기는 해요.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한 15만 원 정도까지 한번 타진할 텐데 뭐 지금 고점이기 때문에 당분 얼마나 상승을 했습니까? 고점이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수는 있어요. 네, 나와야 되는 거죠. 건전한 조정. 여기서 이제 떨어지고 나서 이렇게 좀 많이 낙폭이 과대했는데 그러고 나서 다시 여기 올라타고 여기서부터 이제 자리를 잡은 거죠. 올라온 거를 딱 보면 이 정도까지만 일단 보면요, 전체적으로 이만큼 많이 상승을 했거든요. 단기간 상승량을 봐도 많이 상승했어요. 한 13만원 정도, 그냥 계산하기 쉽게 13만 2천원 정도, 그 정도 선에서 지금 14만 4,500원까지 이렇게 상승을 했잖아요. 네. 한 12,000원 정도, 12,000원이면 한 7% 정도 되나요? 네, 7% 8% 사이일 것 같은데 그 정도까지 이제 지금 상승한 상태고 단기간.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좀 숨고르기도 좀 어느 정도는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뭐 많이 빠지고 있진 않고 이제 고점에서 사실 이 열십자가 발생을 하고 머리가 길어지면 이때는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이제 거래량이 줄어드느냐 이게 중요해요. 지금 고점에 올라갔는데 고점에서 거래량 줄어드는 모습 하나 팁인데요. 주가가 이렇게 뿜뿜하고 올라갈 때는 거래량이 계속 터져줘야 올라가요. 근데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었죠. 올라가면서 감소하고 있죠. 이럴 때는 어느 정도 이제 고점에 다 달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줄다가 다시 늘어나면은 거기서 조정을 하다가 쓱 올라갈 텐데 이게 지금 여기서 횡보하고 살짝 올리기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래량 계속 준다. 자, 이 모습은 일단 승부르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거래량까지 터지면서 주가가 밀린다? 그러면은 이 올라갈 때 있었던 매수가 매도로 나오면서 손바뀜이 벌어지는 거고, 거기서는 이 매수를 대체할 만한 강한 매수가 오지 않으면 주가가 밀릴 수 있어요. 어디까지? 한 요 정도 선까지. 네, 한 14만원 선까지 밀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밀리면 14만원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좋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제 관점에는 이제 이재용 그러니까 총수의 어떤 특별 사면에 대한 기대치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한 14만 1,500원 정도를 지지라인으로 보시면서 그러니까 최후 지지라인 여기까지 보시는 건 너무 낙폭이 과대하니까 14만 1,500원 정도, 한 요 정도 1,500원 2,000원 정도를 밑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조정이 온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한 14만 3,000원이나 뭐 이런 쪽 3,000원이나 한 3,000원 부근, 네, 14만 3,000원 부근, 이 부근에서 걸리면은 이제 분할로 해야 돼요. 네, 분할 매수를 조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14만 5천원에 대한 부담감은 존재는 해요. 존재하고, 만에 하나 삼성 종목들은 8.15 특별 사면에 이재용 회장 그 사면에서 포함이 안 됐다고 나오면은요, 그 단기 악재로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불확실성이 높은 상태에서 좀 뭐라 그럴까요? 그 주가가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를 정하는 거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가시기보다는 이때는 분할 매수의 그 비중도 좀 약간 적게 줄이면서,
그러니까 분할 매수를 뭐 예를 들어 30, 30, 40 했다 그러면은 한 15 정도로 먼저 시작을 하면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 그 매매 철학은 그래요. 약간 애매하다, 좀 확실치 않다 이런 데서는요, 분할 매수를 하더라도 첫 번째 분할 매수 비중을 좀 줄이면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이제 말씀드린 거고, 그 리스크를 줄이는 게 제일 좋다고 봐요, 저는요. 근데 아무튼 삼성물산 하반기까지를 길게 본다, 그러니까 연말까지 길게 본다 그러면 주가가 더 상승할 수 있는 탄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드렸고요. 뭐 오늘도 어쨌든 외인 기관 매수를 들어온 상태예요. 그래서 외인 기관들의 이 매수세 좀 보시면서 접근하시면 좋고, 주가가 지금 상승하는데도 불구하고 고점으로 계속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뭐 이때는 이제 7월 달에는 좀 공매도량이 늘었지만 지금 상승하는 현재 분위기에서는 많이 늘고 있지는 않아요. 네. 그 뜻은 뭐냐면 당장 크게 누를 거는 아닐 것 같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14만 5천 원을 뚫고 가는 데는 조금 숨고르기가 필요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분할로 접근하실 때 아까 말씀드린 한 14만 3천 원 정도 부근, 그 부근의 조정이 오는지 한번 바라보시면서 접근하시고, 그러면서 분할 매수 하시는 그 비중은, 첫 번째 분할 매수 비중을 원래 하시던 것보다 약간은 줄여서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좀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도 좀 좋은 매매 하신 하루 되시면 좋겠고요. 어느덧 목요일이네요. 네, 이번 한 주 좀 좋은 결과들이 있는 그런 한 주 되시면 좋겠고요. 항상 건강하시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또 좋은 하루 되세요.